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옥군입니다. 9월 4일 오후 12시 55분이네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전쟁에 있어서 신개념의 전쟁이죠.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얼마나 현혹시키느냐.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일, 공산주의자들이 해왔던 일, 많은 대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속이느냐, 뭐 이런 전략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비정상적인 세력에 의해서 장악당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 우파, 보수 우파, 애국 우파죠. 애국 보수들이 지금 이제 전쟁을 시작한 상황이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통해서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제는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또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동안은 뭐 계속 밀리기만 했었죠. 왜? 국민들이 모르니까요. 그런 싸움이니까, 그런 전쟁이니까요. 국민들을 정말 효과적으로 잘 속여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상황 파악을 못하는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다행인 것은 1.23 계엄을 통해서 저 같은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깨어났다는 것은 알게 됐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속고 있었다는 거를, 어떻게 속고 있었는지 알게 됐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그 숫자가 꽤 됩니다. 굉장히 희망적이죠. 특히 2030들은 많이 깨어났고요. 이제 또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전쟁은 승리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늘 정의는 이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에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중요한 적의 아킬레스건, 적의 가장 중요한 전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쪽이 어디냐면 MBC, JTBC, KBS, 조중동, 뭐 김어준 유튜브 이런 데라는 거죠. 결국은 언론이라는 건데, 거기서 계속 장난질을 치니까 그럴듯한 거짓말로, MBC 같은 데는 뭐 정말 제가 1.23 이후에 보니까 정말 황당해. 진짜 토가 나오려고 그래요. 얘네들 하는 짓을 보면. 근데 그거에 막 속는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늘 제가 말씀드리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기만 타격해갖고 거기만 어떻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면 이 전쟁은 쉽게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바로 저 방송 쪽인데, MBC. 제가 보기에는 MBC하고 김어준 정도만 박살내놔도 이 전쟁은 거의 확 기울어 버릴 겁니다. 우리 쪽으로. 거의 승기를 잡을 수 있어요. 거의 완벽한 승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만큼 그 MBC나 김어준의 힘이 막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쪽 이 애국 보수 쪽에서는 이제 또 그게 이제 상응하는 인물들이 나타났죠. 전한길 씨 같은 분이 훌륭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그게 그런 쪽이거든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속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서. 참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MBC가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많은 수가 속고 있는 게 이해가 가는 일이에요. MBC가 그렇게 거짓말을 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거든요, 우리 세대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MBC에서 방송하는 거 만화 영화도 보고 눈물 찔찔 짜는 무슨 뭐 인간극장이니 뭐 그게 MBC 건지는 몰라도 하여튼 방송이라는 게 KBS든지 MBC든지 전부 그런 걸 방송해 왔는데 그런 방송을 하는 곳에서 뉴스를 완전히 거짓으로 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커 인간적인 다큐멘터리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눈물 찔찔 짜고 감동받고 그랬던 방송사에서 뉴스를 하는데 그게 거짓말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엔간한 사람들 아니고는. 근데 어찌됐건 다행스럽게도 1, 2, 3 이후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헤어나왔고, 앞으로도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그 최면에서. 최면 같은 겁니다. 그 속인다는 것은 제가 이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머리가 나빠서 속는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더 속기 쉬워요. 어떤 측면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을 속일 때는 사실 그 감정에 호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몇 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슬쩍 대면서 저 사람이 그래서 나쁘다라고 일단 인식을 하게 되면 감정이 생기잖아요. 아, 전 나쁜 새끼. 화가 나잖아요. 감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은. 일단 그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이유를 자기가 만들어내요. 그럴듯한 이유들을, 논리적인 이유들을 자기 스스로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일단 감정이 한번 휩쓸리면, 아, 저 나쁜 놈. 나쁜 놈 그러면 저 놈 보면 이제 화가 나고, 공격하고 싶고, 때리고 싶고, 괴롭히고 싶고, 저 나쁜 놈 저거는 괴롭혀야 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고통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때 이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설득하기 시작하죠. 저 나쁜 놈이 왜 나쁜지. 그러니까 없는 이유, 있는 이유 자기가 막 만들어냅니다. 논리적으로 막 생각을 통해서. 그럴 때 머리 좋은 사람이 더 잘 만들어요. 그 이유를. 저 사람이 나쁜 이유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최면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 잘 속아요. 머리 나쁜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잘 속는다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아, 뭐 머리가 나빠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 헤어나오지 못하는,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속아 있는 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설마 내가 속았겠어? 그 자기가 이제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무슨 바보였나? 그러니까 계속 우기기 시작하죠. 자기 스스로. 야, 난 속았을 리가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속는다는 거, 속인다는 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생각하면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속고 속이는 거, 그러니까 MBC가 속이는 방법, 속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속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그것 말고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에이 설마 내가 속았겠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속는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속이는지.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약간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갖다가도 에이 설마 그러고 자존심이 발동을 합니다. 내가 그럼 머리가 나빴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한번 속았으면 아니야 난 속았을 리가 없어 이렇게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실을. 내가 머리가 그렇게 나쁠 리가 없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이 머리 좋은 웃군이 오래 살아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만이 빠지는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차츰 말씀드리겠지만 뭐 그런 것처럼 그렇듯이 이 지금 MBC한테서 속은 이 우리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든 헤어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할 일은 이제 그런 어떤 속고 속는 거에 대한 인간이 속는다는 게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MBC에서 하는 방송은 정말 황당하고 터무니없는데 속아 있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거의 최면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을 최면해서 이제 깨어나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획기적인 방법으로 그냥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신 거예요. 사실 그게. 그래서 그것을 젊은이들은 계몽령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 뜻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깨어나게 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랬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은. 오죽하면은 감옥에 가 있으니까요, 지금. 그 이재명 당선자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참 사람 속이는데 능한 사람들이에요. 쇼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뭐, 그게 다 속이는 겁니다, 국민들을. 저기 뭐, 재난 현장 가가지고, 자꾸 방송에만 신경을 쓰죠. 그게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재난을 당한 국민들을 위해서 이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신경 쓰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굉장히 속는 겁니다. 거기서 막 옛날 방송하려고 하는 거죠. 쇼를 한다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쇼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다 알게 되면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나 좀 지능이 낮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쇼를 하는구나. 지능이 높은 사람들 중에도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내가 속았을 리가 있어? 그럴 리는 없어. 이런 자존심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쇼를 한다는 쇼가 먹히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1.23 계엄 이후에 많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이재명 당선자가 쇼를 해도 잘 안 먹혀요. 예전만큼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성남시장 시절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이재명 당선자가 그 쇼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당선자가 제가 보기엔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그걸로 지금 가짜 대통령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그 재능으로. 쇼를 정말 잘하는데 그때는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이재명 당선자가 쇼를 하면은 자기가 느꼈을 거예요. 이건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체감했을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쇼 한 번 했더니 사람들이 확확 넘어오는구나. 나 그냥 이재명 나를 그냥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알고 정말 인간적인 인물로 알고 성남시장 시절에 그 자기 집무실에다가 애들 놀게끔 이렇게 그 쇼를 기가 막히게 한다는 겁니다. 성남시장이 격이 없이 서민들이랑 격이 없이 자기 집무실에서 애들이 와서 놀게끔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쇼 그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죠. 거기 지금 뭐 MBC나 뭐 이런 데 전부 그러니까 거짓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전부. 그들이 발전시켜온 노하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국민을 효과적으로 속일 것이냐. 거기에 지금 거의 우리나라가 이제 넘어갈 뻔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늘이 낸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태클을 건 거죠. 어마어마한 태클이 걸린 겁니다. 거기 1.23 계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당선자는 이제는 자기가 자꾸 쇼를 하는데 이게 안 먹히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왜 옛날만큼 효과가 없지?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를 거예요. 대충 짐작 가는 것만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자기가 예전에 했던 쇼가 예전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먹혔는데 자기가 느낄 적에 이건 자기는 너무 쉽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이 국민들 속이는 게. 그냥 쇼 잠깐 하면 그냥 사람들이 전부 지지를 하니까 자기를. 이재명 대단하다 이러면서 능력 있다 이러면서 사람 참 소탈하다 이러면서 저들은 그런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국 같은 사람이 전에 그 된장찌개만 달랑 올린 게 참 서민적이다 참 소탈하다 이 느낌을
국민들이 좋아한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저들은 잘 알아요. 뭘 좋아하는지 국민들이. 그래서 그 이미지를 만들려고 쇼를 한다는 거죠. 조국이 한 것도 쇼예요. 그거 된장찌개 사진만 살짝 올려놓은 거. 비싼 데 가서 먹고 있으면서도 참 철면피들이죠. 그 비싼 데서 된장찌개만 살짝 찍어 놓을 생각을 하다니요.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건데 이재명 당선자는 어찌됐건 지금은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제 나름대로 이게 제 역할이다 생각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원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전환길 같은 사람은 그분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나도 저 누구야 저기 아유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그 유튜버 김어준 같은 그 김어준이 얼마나 우리 국민을 효과적으로 속였는지 전환길 씨는 알게 된 거예요. 네, 전환길 씨 똑똑하니까요. 이 김어준이라는 인물이 얼마만큼 우리 국민을 많이 속였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속은 국민들이 전부 한 표씩을 갖고 있다는 거를 전환길 씨는 안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김어준을 능가하는 그런 보수 유튜브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지금 이제 각 분야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젊은이들 지금 짧은 동영상 엄청 올려대고 있어요. 유능한 젊은이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이제 잘 퀄리티 좋게, 저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퀄리티가 완전히 제 개꽈당이지만 네, 최하위권의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퀄리티지만, 지금 똑똑한 2030 젊은이들이 만들어내는 유튜브 동영상들 보면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죠.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각 분야에서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이 속는 거를 막고 진실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계속 진행되겠죠. 그럼 이제 이재명 당선자는 앞으로 어떻게 느껴지게 되겠느냐? 이상한데 왜 옛날만큼 효과가 없지? 시간이 더 지나면 이거 이제는 아예 안 먹히네,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건 아예 안 먹히는데, 아예 안 먹히면 끝나는 거죠. 이재명 당선자는 자기가 속여서 지지한 사람들의 지지가 없어지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게 속인 거예요. 예. 그 지지자들이 속았다는 걸 아는 순간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이재명 당선자는. 예,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예, 이제 점점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분은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단한 분이에요. 여성분이지만. 그분이 지금 진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전투의 영역이라는 게 지금 저는 방송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전환길 씨도 전환길 씨도 그래서 정치에 뛰어들게 되면 그 영역을 떠나야 되거든요. 더 중요한 영역을 놔두고 정치로 일개 정치인 국회의원이 돼봤자 전환길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하는 일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똑똑하니까 자기는 정치 안 한다. 자기는 그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하겠다. 그게 훨씬 국회의원 한 50명 몫을 하는 겁니다. 전환길 씨가 지금 제가 보기엔. 근데 일개 국회의원으로 들어가 봐요. 그러면은 이쪽 전력이 확 약해집니다. 전환길 씨가 지금 엄청난 전력입니다. 지금 우리 이 보수 우파, 애국 우파 쪽에는 엄청난 전력을 담당하고 있죠. 전환길 씨가. 근데 또 한 명을 꼽으라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단하죠. 지금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진짜 삼국지로 말하면 진짜 홀로 혼자 지금 몇 명을 상대하는 건지 몰라요. 지금 단기 필마로. 이제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아가지고 많이 응원을 하고 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정말 정의로운 분이죠. 그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저는 1.23 계엄 이전에 전혀 몰랐어요. 이진숙이 어떤지. 이진숙인지 최민인지 다 똑같은 여자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최민희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짤 보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당신 법카 한 번도 그러면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최민희가.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말이죠. 여러분들 그걸 이해해야 돼요. 최민희의 입장이 되보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최민희나 이재명이나 무슨 강선우나 전부 똑같은 그 민주당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들은 법카를 사용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사적으로 사용하는 걸. 에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에이, 이거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인간적인 거지. 그게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진숙은 그 사람들이 보기엔 또라이예요. 너 진짜 한 번도 안 썼다고? 아이,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걸 이해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전부 회사 돈 이렇게 살짝, 그게 일종의 정확하게 냉정하게 따지면 공금 횡령이잖아요. 근데 그걸 공금 횡령이라고 안 보고, 에이, 그 정도는 인간적으로 뭐, 경계가 애매하니까 그냥 내가 사적으로 좀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대부분 그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 민주당 쪽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범위를 넘어서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가 법카를 긁는다는 개념을 갖는 게 아니라, 국민은 개돼지니까 나는 저들보다 우월하니까 당연히 써도 되지. 나는 귀족이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카는 당연히 쓰는 거고.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너 한 번도 안 썼다고 그러니까 나 한 번도 안 썼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얘기는 뭐 법적 용어 사용하지만. 그랬더니 아유, 거짓말 하지 마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게 그런 겁니다. 최민희는 자기 개념에서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또라이가 정말 한 번도 안 썼다고?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들은 그렇게 사니까. 예, 그게 묘한 심리죠, 그게.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정치인들, 지금 국회의원들, 최민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재명이나 뭐 강선우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는 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최민희나 이쪽 사람들은 야, 쟤 왜 저렇게 또라이 짓 하지? 야, 너도 일로 와서 우리처럼 그냥 잘 쓰고 저 개돼지들 위해서 대충 개돼지들 그냥 속여가지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너 병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네, 그걸 이해해야 돼요.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이제 이재명이나 강선우 저쪽 민주당 쪽 사람들, 뭐 박찬대니 뭐니 전부 그 민주당 쪽 애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리 다 같은 한솥밥 먹는 국회의원들 아니야? 이진숙 너도 마찬가지잖아. 너도 개돼지랑은 다르잖아. 너도 상류층이잖아. 너도 상위권이잖아. 그럼 우리끼리 이렇게 해갖고 우리끼리는 잘 살고 그냥 법과 대충 써도 대충 서로 봐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은 전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부 지들끼리는 전부 덮어주고, 나도 쓸 테니까 너도 써. 개돼지들 살짝 속여가지고,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우리는 저들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우리는 저들보다 훨씬 고급 계층이니까, 높은 계층이니까 우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너도 써. 나도 쓸게. 서로 봐주고, 혹시 네가 걸리면 내가 카바 쳐줄게. 이런 분위기인데, 저 사람들이 보기에 또라이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 그게 이진숙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윤석열 같은 사람들. 윤석열 같은 사람들 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들의 시각에서 보기에 저 개또라이 새끼 같이 해먹자니까. 그 사람들 입장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머리가 좋아서 저는 입장 바꿔본다는 거는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입장이 돼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이 머리 좋은 웃군, 이 잘난 척하는 웃군은 그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뮬레이션이.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 입장이 돼보면 윤석열은 완전 개또라이예요. 저 새끼 저거, 야, 개돼지들 대충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끼리 이렇게 잘 서로 이렇게 해주면 될 걸 쟤는 왜 저래? 그런 느낌일 겁니다. 저 사람들은. 쟤 왜 저런데? 저 또라이 새끼. 다 그 밥통 깨자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밥통, 우리 거 큰 밥통 이거 다 깨자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볼 때, 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저 개또라이죠. 근데 그 개또라이들이 가끔씩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이진숙. 그 다음에 김민수 같은 사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늘은 늘 그런 극소수의 또라이들을 내죠. 저쪽에서 보기에 또라이들을.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박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 멍청한 놈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지들이 개돼지거든요. 묘한 거예요, 현실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아예
야, 너 씨, 그 이상적으로 그게 그래, 그게 맞지.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변해가고 우리는 국민들의 하인이지. 그건 이상적인 얘기고, 현실은 우리들이 저 개돼지들 위해서 우리가 다 해먹고 이렇게 슬슬슬슬 하고 쟤들 비유만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너 왜 바보냐? 너 또라이냐? 왜 그러고 있냐? 이러는 겁니다. 저들 입장에서는. 야, 이진숙, 너 또라이 아니냐? 예, 그게 정의파예요. 저 사람들이 볼 적에 진정한 정의파는 또라이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 저거 뭐야? 현실 부적응자야? 뭐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예. 아무튼 그 최민인지 뭐지, 저 인간 같지 않은, 진짜 저는 욕 나와요. 그런 년들 보면. 저는 몰랐었는데, 추미애도 이름 하도 많이 들었을 때 몰랐었는데, 아, 지금 알고 보면 진짜 욕 나옵니다. 그 김영 같은 년, 뭐, 진짜 욕 나와요. 최민희도 마찬가지고 저쪽 민주당 쪽 그 계집들, 진짜 계집들이라는 소리가 절로 그 계집들 거 같지 않은, 진짜 전부 그 저기 뭐야 그 최소한 군대가 한 달이라도 훈련소 보내야 돼요. 그것도 싹 잡아서 옛날 삼천교육 때처럼 한 달이라도 보내봐야 돼요, 그것들. 예, 그럼 조금 정신 차릴 거예요. 이것들이, 남자들이 도대체 어떤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고마운 걸 몰라요.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계집들은, 일단. 근데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사람은, 그건 남자도 할 수 없는, 그 종군 기자 했다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쟁터에서 그 목숨이, 진짜 실제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신념을 위해서 그 일을 했던, 목숨 바쳐 일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성별을 떠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나머지 계집들은 저는 진짜 요즘 살면서 그런 여자들 진짜 많이 봅니다. 이건 여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그 얘기도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여자들이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30년 전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남녀가 서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정치판에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게 된 것도 여자들이 그거는 남자들이 여자를 너무 오냐 했던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남자의 잘못이에요. 남자들의 잘못. 그러니까 남자의 잘못이 아니라 남자들, 우리나라 전체 남자들, 우리나라 전체 여자들, 이런 개념이니까. 우리나라 전체 남자들이 최근 한 30년간 너무 여자들을 오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애를 기를 때 너무 오냐 과잉 보호를 하게 되면 애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현실은 그래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유토피아가 아닌 이상에는, 잘해준다고 더 좋아지느냐? 뭐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너무 잘해주기만 하면.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실은 위험한 곳이에요. 목숨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여자들은 그런 거 모르고 남자들이 전부 보호만 해주고 집에서 그냥 오냐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러니까 남자 전체, 여자 전체를 봤을 적에. 그러니까 여자들 개 중에는 이준숙 같은 여자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대부분의 여자들 최민희 뭐니 지금 추미애니 뭐니 그것들 전부 공부만 해가지고 뭐가 지가 위험한 상황을 한 번도 안 겪어봤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들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 여자들이. 세상에 여자들이 우습게 할 남자는 없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 여자들이 지금 정치판을 다 휘어잡고 있어요. 그 김연희니 뭐니, 정말 미친년 소리는 막 나옵니다, 저는. 아무튼 최민희가 그러는 걸 봤는데, 참 저는 이진숙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이제 홀로 엄청난 그 전투력을 발휘하고 계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